요새 저는 매일 아침 아이들이 잠든 새벽에 10년 된 528i를 타고 골프 연습을 다녀옵니다. 오래된 차이긴 하지만 지금 봐도 디자인은 정말 잘 뽑은 것 같아서 볼 때마다 만족스럽네요. 그리고 역시 돌아오는 길에는 닥친 TV를 듣는 게 빠질 수 없는 루틴이자 개꿀이죠. 그 차를 우리가 받으면 사실상 약간 과장하면 신차를 구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입니다. 다들 추운데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엄청 춥네요. 2023년 한 해에는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작년 2022년도에 닥신 TV를 접하고 중고차를 2대를 구입을 했죠. 하나는 요거 528i를 먼저 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혼다 오디세이를 사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타고 있는데,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기간이 막 끝난 따끈따끈한 신차에 가깝고 또 키로수도 많지 않아서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잘 타고 있고요. 다만 요 528i 같은 경우에는 2013년 3월식이다 보니까 벌써 연식이 10년이 됐잖아요. 키로수가 지금 한 64,000인데 제가 61,000에 업어와서 한 3,000 정도 탔는데, 키로수는 많지 않지만 연식이 되다 보니까 약간씩 좀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 얼마 전에 수리를 받았거든요. 주행상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게 6기통 실키식스가 아니라 4기통 초창기 터보 엔진이라서 약간 좀 개술린 엔진인데 그 디젤 엔진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다리 좀 있었거든요. 제가 뒷다리 있다고 하니까 네? 가솔린인데 뒷다리 있어요. 이게 그 기어를 피해다 놓으면은 어느 정도 진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뒤에다 바꿨을 때, 물론 모든 차량 이렇게 뒤에다 바꾸면 약간의 그 진동이 좀 심해지긴 하지만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머리를 기대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래가지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떨릴 정도로 그 진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 그 제가 차량을 매입했을 때는 8월 달이었으니까 그때는 이제 여름이라서 괜찮았는데, 추워지니까 이제 냉간시에 시동을 걸면은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한번 수리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앞바퀴 서스펜션에서 조금 삐꺼덕거리는 소리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고속방지턱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로 넘어갈 때는 괜찮은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넘어가면은 조금 시끄럽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고속방지턱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넘으면 안 되긴 하거든요. 고속방지턱을 넘기 직전까지는, 앞바퀴가 고속방지턱에 닿기 직전까지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감속을 하시되, 앞바퀴가 고속방지턱을 만나는 순간은 브레이크를 놔가지고 서스펜션을 풀어놔야 이제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해요. 제가 그 골프 연습장 갈 때 가는 길인데 고속방지턱을 넘고 나서 바로 자전거 도로랑 이렇게 교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넘어가자마자 바로 정차를 한번 해야 돼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고, 또 내리막이 끝나면서 평지가 되는 순간은 사실은 이렇게 기울여 보면은 평지를 가다가 오르막을 만나는 거랑 마찬가지라서 그때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사실 안 되는데, 진입하자마자 이제 커브를 돌아야 되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또 역시나 그때 삐거덕 거려서 이것도 조금 고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이거를 그 닥신 TV에서는 엔카를 많이 권하지만 연식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 K카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때 한 150만 원 정도 주고 6개월짜리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걸 한번 활용을 해볼까 해가지고 지난번에 전화를 했더니, 이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그 K카랑 딱 연계되어 있는 업체가 종류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선 꽤 거리가 있지만은 안산에 있는 차사랑 카멜샵이라는 곳에 입고를 시켰습니다. 다행히 여기가 설 연휴 바로 앞두고도 예약이 되더라고요. 제가 차량 정비를 많이 해본 것은 아니지만 여기 사장님이 상당히 쿨하시고 견적도 싸게 주시면서 실력도 좋으신 것 같아요. F바디를 워낙 많이 접해보신 것 같은 게 하부 접근하는 방식이나 그 점검하는 순서가 상당히 익숙해 보였고요. 어떤 거 수리하면 될지도 상당히 빠르게 판단하시더라고요. 찌그덕 엄청 심해요. 아무튼 K카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한번 입고를 시키면은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20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150만 원을 이미 보증보험으로 냈고 20만 원을 추가로 자비로 냈으니까 사실상 170만 원을 내고 이제 수리를 받는 상황인데, 물론 그 이상으로 수리비가 나오면은 그거는 제가 이제 이득을 보지만은, 만약에 그 수리비가 아래로 나오면은 제가 손해를 보는 상황인 거죠. 보증보험에 괜히 가입을 한 셈인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수리를 하니까 정말 딱 기가 막히게 한 170만 원 정도 들어가지고요, 본전을 쳤습니다. 일단 엔진 진동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엔진 미미가 좀 문제였을 것 같은데, 역시나 좀 많이 주저앉아 있어가지고 그거 교환했다고 하셨고요. 서스펜션의 경우에는 스테빌라이저 2개 교환을 했고요. 그리고 컨트롤 암도 교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점검할 때 보니까 오일 필터 쪽에 약간의 누유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열어서 오버홀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차량 상태가 엄청 좋아져가지고 개인적으로 진짜 만족스러운데,
진동도 많이 없어졌고, 물론 이게 지금 약간 예열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냉간시에 다시 시동을 켜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뒷달이 있었던 게 많이 없어졌고, 그냥 언뜻 듣기에도 지금 상당히 괜찮아 보이죠. 소리도 상당히 정숙하고요. 지금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다시 그럼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수리를 받은 지 1주, 2주 지났는데 일단 앞바퀴 서스펜션은 완벽하게 고쳐졌습니다. 거의 새 차처럼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고속방지턱을 넘어도 전혀 잡소리가 1도 나지 않아요. 진짜 만족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뒷달 같은 경우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는데, 오늘은 지금 날씨가 영하 10도인 아침이거든요. 정말 추운 날이고 냉간시라서 이때는 피해다 놓은 상태에서 뒤로 바꾸면 기어를 그때 응 하면서 진동이 한번 올라와요. 근데 이것까지 완전히 없애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이 냉간시지만은 머리를 댔을 때 그렇게 진동은 좀 있어요. 진동은 있는데 도저히 이게 못 참겠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또 제가 그랜저가 한 대 있으니까 집에, 그랜저 같은 경우는 지금 2만을 타지 않은 거의 신차급이거든요. 연식은 그거보다 좀 됐는데 워낙 키로수가 적어서 엔진오일도 굉장히 짧은 주기로 교체를 하고, 키로수 대비로는. 그래서 그 차 같은 경우도 제가 피해다 놓고 뒤에다 놓고 왔다 갔다 했을 때 진동이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변화라면 이 정도면 무난한 것 같아요. 연식 대비해서는. 또 이 차가 워낙 엔진 자체가 약간 디젤스러운 면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 감안했을 때 특별히 문제가 있는 상황 같지는 않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미션 미미 쪽도 좀 교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정비하시는 분이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좀 타다가 못 참겠으면 미션 미미 교체하고요. 디포 오일 같은 경우도 제가 교체를 요청을 했는데, 그건 이제 자비로, 소모품이라서 보증보험으로 안 되고 자비로 교체를 요청했는데, 그 정비해 주시는 분이 굳이 지금 할 필요 없다, 8만 정도 되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아직 15,000이 남았으니까 나중에 못 참겠으면은 그때 그 미션 미미 갈면서 디포 오일도 교체를 하면은 조금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는 굉장히 지금 만족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닥신 TV를 접해가지고 요런 차량을 이렇게 가성비 있게 뽑은 게, 2,500이라서 가성비 떨어진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2,100만원이죠. 2,100만원에 산 거예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차 가격 얘기할 때 세금이랑 이런 거 저런 거 다 부대 비용 빼고 얘기하니까, 전 회계사라서 부대 비용을 넣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 취득원가 구할 때는 부대 비용, 매입 운임이나 이런 취득 수수료 이런 거 다 둬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인 감각에서 얘기하면 2,100만 원에 이 차를 구입을 한 것이고, 또 지금 한 6개월 정도 탔을 때 상당히 만족감이 있다. 달렸을 때 정말 묵직한 맛이, 뭔가 이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가볍고 좀 말랑말랑 거리는 공을 이렇게 돌에다가 한 손으로 휙 굴리는 느낌이라면은, 얘는 굉장히 무거운 쇳덩이를 힘껏 미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밟았을 때 주행감이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래서 괜히 독일차를 한번 경험해 봐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보증기간도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조금 장난을 좀 쳐볼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이게 지금 범퍼가 일반 범퍼로 좀 되어 있는데, 요거 엠팩 범퍼로 교체를 한번 알아보고 있는데 교체 비용 한 100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범퍼랑 뒷범퍼 다 갈고, 또 에어백 때문에 약간 좀 고민스럽긴 한데 요 핸들도 M 핸들로 좀 바꾸고 싶기도 하고, 일단은 그 2개 정도 튜닝을 좀 해볼까 고민 중이에요. 그리고 저기 부천인가 그쪽에서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도 한 20만원이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분위기 있게 해주는 곳이 있어가지고 앰비언트 라이트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는 정말 하고자 하면은 앞에 헤드라이트도 LED로 바꾸고, 배기도 튜닝 해가지고 머플러도 듀얼로 빼고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튜닝의 세계도 깊어가지고. 근데 이제 물론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엠팩 차량을 사는 게 낫긴 한데, 금액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차를 내가 하나씩 만들어간다는 재미가 있으니까 차량에 취미가 별로 없었는데 새로운 취미가 하나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이따가 또 나중에 실제로 튜닝을 하게 되면은 그때 튜닝하면서 한 롱텀 주행기 정도 올릴 생각이 있어요. 그럼 그때 또 영상으로 찾아뵙는 거 하고,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